결혼식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렸죠. 설레는 감정과 함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세상 모든 꽃들이 저를 위해 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자꾸 한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할머니요. 제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던 분. 언제나 조용히 뒤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던 그분 생각이 유독 더 많이 나는 아침이었죠.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도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을 때도 제 시선은 자꾸만 문 쪽을 향했어요. 혹시 지금쯤 오고 계신 걸까? 택시 안에서 얘야, 어디로 가면 되니? 하고 물으시는 건 아닐까? 누가 모시고 오고 있진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됐어요. 며칠 전 전화를 드렸을 때 할머니는 그날은 아무래도 몸이 좀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 꼭 잡아주러 오실 거라고. 그 손은 제가 어릴 적부터 어떤 날씨에도 절 감싸주던 손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사셨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 없었고 등은 늘 구부정하셨지만 그 작은 등 뒤엔 세상을 다 품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시련을 겪었을 때 혼자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며 하신 말이 있어요. 울어도 돼. 하지만 웃는 날도 온단다. 그리고 은지야, 내 인생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서 꽃처럼 피어날 거야.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뒤로 저는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잖아. 나는 결국 꽃처럼 피어날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할머니라고 착각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쩐지 그 익숙한 걸음걸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도 저는 하객석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걷고 있는데 마음은 한 자리만 계속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그 자리, 맨 앞줄 오른쪽,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드는 그 자리예요. 할머니가 꼭 앉아 계실 줄 알았던 그 자리예요. 신랑의 손을 잡고 서약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계속 시리고 눈시울이 자꾸만 붉어졌어요. 저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제 마음속엔 딱 한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식이 끝난 후 제 손에 도착한 한 소포를 받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게 건넨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붙어있던 흐릿한 손글씨의 메모. 우리 은지야, 결혼 축하한대. 할미는 그날 꼭 내 옆에 있을 거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 자리의 진짜 의미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할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사셨고 제가 눈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죠. 할머니 집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작고 오래된 시골집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군불 냄새와 갓 구운 고구마 냄새가 퍼졌고 할머니는 항상 조그만 의자에 앉아 저를 반겨주셨죠. 은지 왔나? 우리 강아지 밥 묵었나? 그 말투, 그 표정,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 작고 굽은 손이
저를 안아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밭일 끝내고도 저 놀아주던 체력 스스로 아파도 병원보다 제 학교 발표회에 먼저 와 계시던 마음. 할머니는 늘 그렇게 자기보다 저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셨어요.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며 도시로 전학을 갔고 그 뒤로 할머니를 자주 보진 못했지만 생일마다 시험 끝날 때마다 꼭 손편지와 약봉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은지, 너무 무리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할미는 항상 너 걱정한단다.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문자를 잘 못 보내셨죠. 그래서 꼭 손글씨 편지와 함께 마음이 담긴 조그마한 봉투를 정성껏 우체통에 넣으셨어요. 그 편지들이 쌓이고 쌓여 제 서랍 한 칸은 전부 할머니 편지함이 되었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청첩장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고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세상 누구보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제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내가 웃으면 나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란다. 그 말에 저도 울컥해서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주 편찮으셨습니다. 계속 병원에도 다니시고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날만큼은 꼭 갈게. 우리 은지 시집 가는 날엔 내가 누구보다 앞에 앉아 있을 거야. 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믿었죠. 아무리 몸이 아프셔도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걸. 결혼식 한 달 전 할머니에게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예쁜가요? 라는 말도 없이 사진 한 장만 조심스럽게 보내드렸죠. 그날 밤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숨을 가쁘게 쉬시는 소리 사이로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은지가 진짜 공주가 됐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전화기 너머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마음 한켠이 조용히 불안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할머니는 절대 그냥 안 오실 거라고 저는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식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꽃들과 하객들, 카메라와 음악 모든 게 눈부셨지만 제 눈은 자꾸만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객 1명, 2명, 지인들과 친척들이 도착하고 제가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신랑 쪽 부모님이 인사하러 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할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혹시 조금 늦으시는 걸까? 차가 막히나? 누가 모셔다 드리기로 했는데 무슨 일 생겼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드레스 속에 있던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할머니가 꼭 잡아줘야 멈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결혼식은 그대로 시작됐어요. 입장 음악이 흐르고 저는 아빠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하객석을 둘러봤어요. 할머니는 안 계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할지를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그 한 자리가 유독 비어 있었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지만 저는 웃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사진을 찍고 건배를 하는 와중에도 제 눈은 계속 입구를 바라봤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할머니가 오시는 건 아닐까? 그 익숙한 목소리로 할미 왔다, 우리 은지 잘했네. 그 말 들을 수 있을까? 그 기대는
식이 모두 끝난 후에야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신부 대기실로 들어온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신부님, 이거 어떤 할머니께서 꼭 결혼식 끝나고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받아드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얹힌 노란 종이, 익숙한 손글씨. 우리 은지야, 결혼 축하한대이. 할미는 그날 꼭 내 옆에 있을 거란다. 손이 떨려 상자를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어요. 할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셨다는 걸. 그 상자 안엔 오래된 보자기에 곱게 감싸인 진주 목걸이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할머니 화장대에서 종종 꺼내보던 결혼할 때 줄 거라며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목걸이. 그리고 편지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우리 은지, 이 목걸이는 할미가 20살 때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으로 산 거란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너에게만 물려주려고 했지. 할미가 오늘 거기 갈 수 없어도 이 목걸이는 할미가 너 손 꼭 잡고 있다는 뜻이야. 너의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라며 늘 내 곁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평생 너만의 편이었던 할미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그날 저는 진짜 하객 한 명이 결혼식에 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하객보다도 가장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하객이 돌아간 텅 빈 식장. 사진도 다 찍고 케이크도 자르고 축하 노래도 울려 퍼졌던 그 공간엔 이제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 작은 상자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고 화장이 다 지워졌는지도 모르겠고 드레스가 구겨지든 말든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이 제 심장 깊은 곳을 꽉 쥐어짜듯 다가왔어요. 그날 밤 저는 상자와 편지를 들고 곧장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길은 한참을 울며 운전해야 하는 거리였죠. 창밖엔 봄비가 내렸고 유리창엔 빗방울과 제 눈물이 함께 흘렀어요. 병원 도착 후 익숙한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었어요. 저는 이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시지 못했다는 걸요. 병실 문을 열자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위엔 하얀 수건만이 접혀 있었고 작은 의자 하나엔 할머니의 회색 카디건이 니틀리 폴더드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 옷엔 아직도 할머니 특유의 비누 냄새와 약 냄새가 섞인 그 향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할머니가 끝내 제 결혼식에 오지 못하셨다는 것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혼자 계셨을까봐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며칠 후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게 있어요. 라고 하시며 건넨 작은 종이 가방 하나. 그 안엔 작은 음성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테이프 타입 녹음기였어요. 터치 하나로 작동하는 요즘 기계와는 다르게 버튼이 뻑뻑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B- 소리가 먼저 났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은지, 잘 듣고 있나? 이제 곧 결혼하지. 할미가 직접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 할미 몸이 이제는 너 데리러 갈 힘도 없네.
하지만 마음만은 그날 내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 웃는 얼굴로 인사해야 한다. 울지 마라. 결혼식 날 울면 평생 운단다. 그건 진짜 안 믿어도 되는데. 그래도 울면 할미 맘 아프니 울지 마. 할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다 알겠지? 내가 어릴 적 첫 유치 빠졌을 때 울던 것도 기억나고 학교에서 상 받아왔을 때 두 손 들고 뛰어오던 모습도 생각난다. 할미는 그런 널 보며 평생 행복했다. 이제 너는 너만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누굴 사랑하든 항상 내 편은 할미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손녀. 사랑한다, 내 은지야. 할미는 그날 내 옆에 있을게. 반드시. 녹음은 끝났지만 제 눈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목소리, 숨을 쉬는 소리 사이사이에 사랑이 뚝뚝 묻어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제 옆에 없을 걸 미리 알았고, 그래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녹음기를 안고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며칠 뒤 할머니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어요. 마을 사람들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오지 못한 제가 검은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차갑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결혼식장 맨 앞줄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그 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는 걸요. 누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엔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분의 온기, 그분의 기도, 그분의 눈물 섞인 웃음.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앞에 서면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바라봐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오늘도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날처럼 예쁜 미소 지으며 할머니가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어떤 사랑은 이별 후에도 계속 우리를 안아줘요. 할머니의 사랑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비록 결혼식 날 제 손을 잡아주지 못했지만 그분은 평생 제 마음을 잡아주고 계세요. 할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못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를 가장 예쁘게 기억하기 위해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모든 축복보다 더 깊고 더 빛나는 선물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꼭 만져봐요. 그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건 제 인생 전체를 감싸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고, 제가 무너지지 않게 마음을 다잡아주는 무형의 약속이에요. 누군가는 말해요. 사람은 죽으면 그저 사라지는 거라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어떤 사랑은 몸은 떠나도 그 마음이 기억 속, 삶 속, 숨결 속에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할머니가 남긴 편지, 그 짧은 녹음, 그리고 그 하루 동안의 따뜻한 배려는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가끔 결혼 생활이 힘들고 눈물이 날 때면 저는 그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들어요. 은지야, 항상 내 편은 할미란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해요. 남편도 가끔 물어요. 그 목걸이 오늘따라 더 반짝이는 것 같아.
그럴 때면 저는 말하죠. 할머니가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 이제 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할머니예요. 이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거예요. 작고 따뜻한 시골집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저만 바라봐 주시던 그분의 이야기.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토록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시간을 건너 세대를 이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할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그 방식 그대로 조용하고 따뜻하게 제 아이에게도 들려줄 거예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게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저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그리워져요. 천천히 밥을 지어주시고 손편지 한 장 쓰기 위해 몇 번이고 연필을 깎으시던 그 모습. 전화보다 손편지, 문자보다 진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분. 할머니는 저에게 사랑은 시간과 정성으로 쌓이는 것이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지만 아직도 마음 어딘가는 할머니 품이 그리워요. 살다 보면 문득 그립고 보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에게 마음으로 말을 거세요. 은지야, 잘하고 있단다. 내가 웃는 게 할미의 행복이란다. 결혼식 날 그 누구보다 먼저 제게 축복을 건넨 사람.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가장 큰 사랑을 남긴 사람. 그 사람이 제 할머니예요. 그날 맨 앞줄 햇살 가득한 그 자리에 할머니는 계셨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확실히 느꼈어요. 그분의 눈빛, 미소, 그리고 따뜻한 기운. 그건 그 어떤 축복보다도 진한 사랑이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은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라는 걸요. 할머니는 여전히 제 마음속 한자리에 가장 따뜻하게 앉아 계세요. 그 자리는 비워두지 않을 거예요. 평생 절대. 사람의 삶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주며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제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꽃다방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 남겨요. 혹시 여러분도 그리운 누군가가 있나요? 손 한 번 더 잡지 못하고 사랑해요 한마디 더 못한 채 이별을 맞이했던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랑 잊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전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당신은 지금도 제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곁에 있었던 사람.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던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그 이름 하나 떠오르셨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 남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가슴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걸어오죠. 잘 지내고 있니? 지금도 널 응원하고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꽃다방은 그런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세상이 바쁘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관계를 잊고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가끔 마음속 사랑 하나 꺼내 조용히 바라볼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 그리울 때, 아무 말 없이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꽃다방에 들러주세요. 언제나 켜두는 조명처럼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경험. 그게 꽃다방이 꿈꾸는 이야기의 힘이에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당신의 이야기 한 편 댓글로 들려주실래요? 여기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따뜻한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여기는 꽃다방입니다.